축지법이나 이런 것들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네. 일반 사람들보다 건강이 다르다는 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몸이 빌빌하면서 뭐 회장들 잡아놓으면 뭐 어디가 어떻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력해야죠. 국민들을 진짜 이 비전을 주려면은 정치 지도자가 몸이 날렵해야 돼요. 네. 강해야 됩니다. 왜 러시아의 푸틴이 그렇게 강하냐 하면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강력한 걸 보여줘요. 그 사람은. 그런 게 굉장히 국민에게 필요해요.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비실비실 잡아만 넣으면 그냥 병보석, 그냥 전신의 진단서만 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잡혀가면 그냥 갑자기 중환자로 바뀌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들어갔을 때도 조용히 글만 쓰고 있었죠. 네? 거기보다 편한 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재수를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겠냐. 앞으로는 감옥을 없애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은 총재님의 공약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축지법 아니면 공중부양 혹은 내 눈을 바라봐 이런 노래를 더 기억하는 경향이 더 큰데요. 근데 네. 미래의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정치인은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대선에서 일이 그걸 재미가 있어야 밀고 되는데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딱딱한 말이야. 무슨 공무원 스타일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은 이제 국가를 못 바꿔요. 상당히 그 사람을 보면 기뻐야 돼. 약간 그런 좀 과도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근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이지. 네. IQ가 높은 사람은 그것을 역으로 써요. 그래서 나이가 안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화두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상식적이면 머리에서 잊혀져 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상식적이 아니고 약간 초이상적이고 특수하거든요. 그 머릿속에서 퀘션 마크가 딱 있는 거예요. 저 허경영 사람은 왜 대통령 사람이 공중부양이 아니고 자기가 마이너스일 텐데. 그렇죠. 아니 이거 뭐 에너지 넣어주면 마이너스일 텐데. 예.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430의 IQ, 지구를 걷는 축지법, 중력을 조절해 공중부양, 눈빛으로 병들을 고쳐, 내 이름 부르면 모든 게 그럼 그런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전반적으로 득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네. 그 안티가 찬티가 되는 거예요. 선거에도 도움이 될까요? 되죠. 그게 각인이 돼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내 공약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내 엔터테이너적인 걸 폴리테이너죠. 정치와 연예를 플러스한 거 아닙니까? 네. 이 폴리테이너라는 단어도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합성어죠. 폴리티칸하고 엔터테이너하고 합친 거죠. 그러면 이 폴리테이너적인 요소가 그 정치인이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고 내가 나오면 또 무슨 공중부양을 하나 해가지고 또 쳐다보는 겁니다. 또 무슨 공약을 예언하나 쳐다보게 되죠. 네. 그래 다음 대선 때 내가 TV에 대통령 후보 기호 몇 번 하고 탁 나오죠. 그러면 전 국민이 주목합니다. 마치 축구 경기 우리가 세계 1강에 들어갈 때처럼 네. 야 오늘 그 허경영 그 사람이 TV 토론 나온다며? 그 무슨 소리 하는가 한번 보자. 그 사람 예언이 다 맞다는데 내 주식값이 어떻게 되나 그거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근데 사실 국민들의 표가 또 되게 갈대 같은 표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표심을 얻기가 어려운 건데 네, 근데 절대 네. 나는 표에 그걸 두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으시는 나는 무조건 말씀이세요? 당선이 되는 사람이고 예. 나는 이미 대통령이 돼 있는 사람과 비슷해요. 걸어다니면 대통령급 정도의 환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여러분에 의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선시켜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럼요. 나는 당선이 반드시 돼버려요. 그럼 뭐 국민이 찍어주고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재미있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 저거 가면 한 달에 월급 1,000몇백만 원 받는데 뭐 돈도 없어요. 내가 강의하면 한 달에 그래도 그 10배는 버는데
코 가서 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생. 대통령 보면 불쌍한 거야. 그런데도 그래서 대통령을 나는 그냥 문재인 네. 대통령이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때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면 가슴이 아파.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저 돈 몇 푼 안 받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고 관사에 묶여가지고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대통령들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 애국자예요. 네. 단 국운이 안 좋을 때 또 정상적인 능력 가지고는 우리나라 못 구하니까. 내 같은 사람이 나와야 세상은 바뀌는 거니까. 네. 저 대통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총재님은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의 대통령보다는 좀 쉽게 일을 하실 수 국민들하고 있을 무슨 거라는 보세요? 말씀이세요?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주잖아 나는. 거기에 생일 케이크 안에 엽서가 있어요. 금일봉 10만 원. 국민 하루에 30만 명입니다. 생일이 돌아오는 사람이 5천만 명이니까. 네. 그럼 그걸 매 생일마다 줘요. 그러면 집에 가만 앉아 있는데 택배가 와 2만 원 상자가. 그거 보니까 겨울 잠바, 대통령 맞고 허경영 탁 찍혀 있거든. 그리고 금일봉 돈 10만 원, 생일 케이크, 노인들은 생일 떡, 축하 떡. 그 다음에 엽서 한 장이 있어요. 거기는 축하 카드야. 네.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축하합니다. 이 작은 케이크이고 작은 정성이지만 여러분을 진심으로 나는 사랑합니다. 애로사항 있을 때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내 전화번호가 거기 딱 적혀 있어요. 대통령 허경영. 나는 지금도 전화를 받잖아요. 밤 12시까지 하루에 몇천 통을. 대통령 돼도 국민의 직통 전화 받아요. 비서들 통해서 안 받아요. 네. 자기가 전화를 몇천 번 하면 한 번 통화 되겠죠.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러나 직접 받아요.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받겠습니다. 그래 카드에 대통령 전화번호. 이거요. 국민들이요. 신명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생일 케이크를 딱 받을 때 내 자식놈도 내 생일날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노인이 돼서 혼자 앉아있는데 대통령 허경영이가 생일 케이크를 보냈어. 카드에 전화번호가 있어. 애로사항 있으면 전화해.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용기를 준지 압니까?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젊은 학생들한테는 운동화, 야구 글러브 수시로 바뀌어요. 굉장히 가죽장갑. 섬세하게 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섬세하게 계세요. 챙기는 거죠. 관원상제를 네. 다 챙깁니다. 결혼할 때는 1억. 대통령이 주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1억. 물론 국가 예산에서 나가지만 그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에요. 네, 그러나 그럼- 국민들에게 기분이 좋지. 네, 그런 정책 이야기 조금 저희 후에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다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총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억울하신 점도 있고 또 과장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이거를 밝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대선 때 지금같이 이렇게 방송에서 밝힐 수가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코미디 위주로 너무 짤막하게 내보내니까 이렇게 좀 더 시리즈식으로 제대로 입체적으로 내보낼 수가 없고 그냥 얼굴이 잠깐 나오고 뭐 이상한 행동 막 발차기 하는 거 뭐 노래하는 거 그런 거 잠깐 나오고 허경영이 뭐 이래버리니까 네. 이상한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리 올라갑니까? 대표님 빨리 공중부양 좀 떠주세요. 한번 해봐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하죠. 거거든요. 근데 네네. 문제는 못 하시나 봐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겁니다. 밑에까지 손을 밑에가 쭉 밀어 공기를 밀어요. 공기를 밀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몸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나 이제는 내 유튜버가 이 유튜브 방송이 무서워요. 이미 사람들이 허경영은 지금 그거는 막간의 흥미를 끌어가지고 진짜배기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구나. 허경영의 지금까지 쇼맨십은 얼찌몬등이나 연개소문이나 이성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가 꼭 위기 때는 또 대원군이 쇼를 약간 했죠. 미친 척하고 쇼를 했지 않습니까? 연개소문도 쇼를 안 했으면 죽었죠. 그또 대원군이도 쇼를 안 했으면 고종이 왕이 될 수 없죠.
그런 쇼도 있는 겁니다. 약간은. 그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쇼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집단 내에서는 그 신뢰는 사실 그 지도자의 신뢰가 가장 신뢰는 중요하고. 잘 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천부경이나 3.1신고나 우리 참전개경이나 우리의 사서삼경이 내세우는 게 딱 8가지가 있어요. 성신애제 화복보응. 그러면 성은 뭡니까? 정성성자예요. 사람이 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애. 네 번째가 보살핌, 애제, 보살필제. 보살핌 남에게 손을 도와주는 게 있는데 이 성신애제가 그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국민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정성이 첫째입니다. 정성 다음에 신뢰가 와요. 네. 신뢰 다음에 사랑이 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 서양의 어떤 종교는 사랑이 먼저라는데 사랑은 항상 세 번째 와요. 네. 남녀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처음에 남자의 정성이 보여야 돼. 그래야 그래요? 이상하게 자기를 위해서 막 챙겨주고 이런 정성이 그 사랑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 총재님은 그 정성 다음 신뢰의 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 국민들에게 공약을 내놓고 애교를 부리고 일삼는 것은 정성입니다. 네. 그럼 신뢰는 어느 신뢰는 정도 나중에 쌓였다고 와요. 생각하시는지요? 나중에 TV 토론 때 내가 진짜 유튜브를 통해서 신뢰가 조금 나가고 있죠. 나중에는 실제 공중파에 내가 나가면 나한테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내 공약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신뢰가 많이 나왔어요. 내가. 허경영 옛날에는 허당, 허풍 이랬는데 지금은 100% 신뢰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정확, 신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허경영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공중부양, 허당 이랬는데 지금은 정확, 신뢰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와요. 허경영에 대한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정확, 신뢰, 정확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허경영 아이콘이 왜 허당과 공중부양에서 정확과 신뢰로 바뀌었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국민들 위해서 노래 만들고 뭐 공약 만들고 정성을 기울여서 가지고 이제는 정성성자 다음에 신의 단계가 와요. 나는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알고 있는 자는 없어요. 내가 지금 공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신 다음에 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사랑을 국민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단. 그게 생일 선물. 국민 배당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오는 거다라는 거죠. 말씀. 정성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네. 정성이 있으면 신이 오는 거예요. 성신. 그 다음에 자연히 사랑이 오는 거지. 처음 남녀가 만나가 사랑이 갑자기 생깁니까? 안 생겨요. 반지 뭐 서비스도 하나 해주고 뭐 하다못해 밥도 사주고. 네. 정성을 들여야 공을 들여야 거기다가 사랑이 조금 신뢰가 조금 싹터요. 그 신뢰 싹터가지고 또 서로 신뢰가 교제하다가 사랑이 나와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A, B, C, D, E, F, G, H, I, J, K, L. 사랑이 12번째입니다. 첫 번째 A는 뭡니까? A죠. 나이가 맞아야 돼. 네. B, beautiful. 외모가 그럴듯해야 돼. C, 캐릭터. 성격이 맞아야 돼. D, 디그리. 지위가 있어야 돼. E, 이코노미. 경제력이 있어야 돼. 네. F, 패밀리. 가문이 좋아야 돼. F, G. 사랑이 너무 뒤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에 게, 네. 앞에 게 정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앞에 게 조건이에요. 네. 사랑은 뒤에 숨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성신애가 아니고, 네. 성신애제 화복봉이 아니고, 미국도 A부터 사랑의 순서를 나열해낸 게, 그게 알파벳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네, 총재님 그 다음에 E, 이코노미, F, 패밀리, 가문, G, 제뉴인, 학벌, H, 헬스, 건강, K, 나이트심, K, 키. 재산 정도죠, 키가 많아야 돼야. 뭐 아파트기든 자동차기든 K.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버가, 허경영의 새로운 그 다음에 직원, 로버가 직원인 오죠. 것 같다는 12번째 생각이 드네요. 네. L입니다. 네. 그 앞에 게 다 있어줘야 로버가 오는 거지. 앞에 게 없이 로버가 안 와요. 이게 총재님만의 그 해석이신 거죠? 아니죠. 영어를 만들 때
네. 그 영어 학자들이 그걸 배열해놓은 것이 네. 그 순서대로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L 다음에 M, 모랄티, 정조관념이 들어있어요. 도덕성, 모랄티가. 그러니까 이게 딱 순서가 잡혀서 Z, 질라이전, 부지런하면 꼴찌야. 네. 부지런한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결혼 조건에. 그 결혼 조건이 26가지가 서양의 결혼 조건입니다. 거기도 정성성자가 앞에 들어갑니다. 검증을 받은 건가요? 전 세계가 네. 그대로 되고 있죠. 아, 아마 그게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지만은 나는 뭐 다 배우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